런던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싸움은 항상 치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토트넘이 이 치열하고도 긴 싸움에 끼어들었지만 런던의 주인을 다투는 가장 치열한 싸움은 역시 첼시와 아스날이겠죠.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다비드 루이스가 파란색 유니폼을 빨간색으로 갈아입으면서 더 논란이 있었습니다. 런던은 푸른색일까요? 붉은색일까요? 라이벌 팀에는 이적을 허용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첼시와 아스날 두 팀 모두 뛴 선수는 10명이나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미러에서 커리어와 소속팀에서의 활약에 따라 탑10 순위를 매겼습니다. 출전 기록과 골 기록은 정규리그 기록만 집계했습니다. 첼시와 아스날 두 팀 모두 뛴 선수 탑10 라사나 디아라입니다. 보통 줄여서 라스라고도 많이 불렸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더 전방에서도 충분히 기용 가능했고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했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까지 가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런던에서는 딱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디아라는 첼시에서 리그컵과 FA 우승컵을 들었으며 05-06 시즌 첼시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첼시 커리어 10점 만점에 3점, 아스날 커리어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디아라의 런던 커리어 점수는 총 4점 되겠습니다. 9위 요시 베나윤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유대인 메시 등의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씨라고도 불렸는데요. 2005년 EPL 커리어를 시작한 베나윤은 당시 핫했던 마스체라노와 테베즈가 있던 웨스트햄에서 활약했습니다. 2007년 리버풀로 팀을 옮겼는데 슈퍼서브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크랙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당시 리버풀 감독이던 베니테스가 베나윤을 로테이션 멤버로만 돌리면서 베나윤은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는 조콜에 돈까지 얹어서 베나윤을 데려왔는데 몇 경기 뛰지도 못하고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을 당해서 정말 큰 손해를 봤었습니다. 결국 11-12 시즌 아스날로 임대를 보내게 되고 아스날에서 다시 슈퍼서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후반에 경기의 양상을 바꿔버리며 중요한 골까지 넣어주면서 아스날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에서 얼마나 잘했냐면 벵거가 이제까지 감독 생활 중 최고의 임대 선수는 베나윤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첼시 커리어 10점 만점에 2점, 아스날 커리어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베나윤의 런던 커리어 점수는 20점 만점에 7점 되겠습니다. 8위는 다비드 루이스입니다. 2011년 첼시에 입단하면서 런던 물을 맛본 다비드 루이스는 3시즌 동안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이때 첼시는 벤피카에서 다비드 루이스와 함께 뛰었던 하미레스를 영입하면서 케미를 맞춰주었죠. 2014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지만 2016년 9월 1일 쿨리발리, 로마놀리 영입이 모두 실패하자 여름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다비드 루이스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램파드 감독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루머가 나온 후에 스탠포드 브리지를 떠나 아스날로 이적했기에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크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8일 아스널로 이적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의 첼시 커리어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아스날 커리어 점수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관계로 토탈 점수는 7점 되겠습니다. 7위는 윌리엄 갈라스입니다. 2001년 첼시에 입단한 갈라스는 입단하자마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존 테리와 갈라스의 센터백 듀오는 16경기 동안 연속으로 단 1실점도 안 내준 적도 있을 정도였죠. 갈라스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2006년 월드컵 이후 갈라스는 첼시의 프리시즌 투어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월드컵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첼시 팬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었는데요. 일부는 이해가 간다며 격려했고 일부는 팀에 충성심이 없다며 비난했죠. 그런 와중에 갈라스는 재계약까지 거부하고 있었고 첼시는 새로 영입한 미하엘 발락에게 갈라스의 등번호 13번을 주게 됩니다. 2006년 9월 결국 갈라스는 아스날로 이적하게 됩니다. 애실리 콜이 껴있던 스왑 딜이었는데요. 아스날이 갈라스와 500만 파운드를 받고 첼시는 애실리 콜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적이 완료된 후에 첼시는 갈라스가 이적시켜주지 않는다면 자책골을 넣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 1년 후 갈라스는 아스날의 주장까지 달게 되는데요. 2008년 팀 분위기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라커룸에 분란을 일으킨 죄로 벵거로부터 주장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여러모로 구설수가 있었던 갈라스입니다. 첼시 커리어 점수는 7점, 아스날 커리어 점수는 6점, 런던 커리어 점수는 20점 만점에 13점 되겠습니다.
6위는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최고의 피지컬, 지루는 2012년 여름 전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반페르시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됐고, 지루가 아스날의 원톱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죠. 볼 컨트롤 능력의 부족함을 원터치 플레이를 이용해 극복해냈고, 팀 동료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움직임으로 아스날에서 긴 시간 동안 활약했습니다. 꽤나 뛰어난 골 기록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새로운 공격수를 끊임없이 찾았고, 결국 2018년 도르트문트에서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을 영입하게 됩니다. 오바메양의 영입은 지루로 하여금 아스날 생활의 종료를 뜻했죠. 2018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첼시로 이적한 지루는 18-19 시즌 유로파 리그의 왕으로 군림하며 유로파 14경기 11골 4어시스트로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로파 득점왕의 최다 공격 포인트, 거기에 아스날과의 유로파 결승전에서 승리까지 지루가 아스날에게 한 방 먹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지루의 아스날 커리어 점수는 7점, 첼시 커리어 점수는 6점입니다. 토탈 런던 커리어 점수는 13점 되겠습니다. 첼시와 아스날에서 런던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은 5위부터 1위는 누구일까요? 분량 조절을 위해서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